이런 성격적인 이유만으로 도읍을 옮기고 국호를 바꾼 것일까요? 그러나 여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철원의 도읍을 정하고 궁예가 도성으로 삼았던 곳은 지금의 동주산성이다.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죠, 저쪽에. 그러니까 이렇게 면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흙이 다 덮어서 그렇고. 궁예는 이곳에 도읍을 정하면서 철원 지역의 안정된 경제력과 지방 세력의 협조를 얻어 활발한 정복 활동을 펼친다. 개국을 염두에 두고 관직을 설치한 것도 이때다. 철원 도읍을 조선 때 진산으로 쓰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은 동주산성은 궁예의 첫 거점이었던 것이다. 동주산성으로 지금 알려져 있지만 동주는 고려시대에 이곳 이름을 동주라고 붙인 겁니다. 원래는 삼국시대에는 그 철성군이죠. 이 성은 삼국시대에 쌓여진 성으로 저희들은 봅니다. 그러나 이 성의 중요성은 그 이후에 궁예가 895년에 영수지방에서 일이 나오면서 이 산성을 공략을 해서 입성하면서 이 철원에서 3년간 도읍을 정하고 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그런 중요한 성입니다. 이 무렵 궁예는 연천, 장단, 개풍 등 관내 30여 성을 차지한다. 이것은 각 지역 호족들이 궁예 휘하로 들어오는 계기가 된다. 1차적으로는 궁예의 군사가 많고 강하였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을 해보면 그 호족들이 싸움도 하지 않고 궁예에게 항복해왔다는 것을 그렇게만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로서는 새로 만들어지는 나라에서 이제 자기들의 지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이었고요. 한편 궁예의 입장에서도 무작정 그들과 싸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었을 겁니다. 궁예로서도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한 인재가 필요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가 필요했을 것이고요. 또 나아가서는 후백제나 혹은 신라와 겨룰 수 있는 무력적인 힘도 필요했을 겁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었겠는가? 호족들에게서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송악의 호족이었던 왕건가도 궁예에게 귀부해온 호족 가운데 하나다. 당시 왕건가를 비롯한 송악의 호족은 고구려계 통으로 막강한 군사력과 해상력을 가진 집단이었다. 철원의 도읍을 정한 지 1년 만인 897년, 궁예는 송악, 지금의 개성으로 도읍을 옮긴다. 도읍으로서 유리한 조건을 가진 철원을 버리고 궁예가 송악으로 도읍을 옮긴 이유는 무엇일까? 궁예가 이제 철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내륙에서는 아주 중요한 요칭입니다만은 철원에만 머물러서는 하나의 그 수성지지,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좋은 도읍이 될 수 있지만 바다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는 약점을 가진 도시입니다. 그러나 궁예는 당시에 그 삼한을 통합할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로를 이용한 공격을 하지 않으면 안 됐던 것이죠. 송악이라고 하는 그 해상으로서 유리한 지역을 장악하고 또 그리고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거대한 세력이 되어 있었던 바로 해상 호족들을 장악함으로 해서 양길이나 그 밖에 해상 세력들을 장악할 수 있는 그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송악으로 도읍을 옮긴 후 궁예는 한강 유역을 손아귀에 넣는다. 그리고 한강의 수운을 이용해 청주는 물론 지금의 공주 일대까지 빠른 속도로 세력을 확장한다. 이에 자신감을 얻은 궁예는 901년 왕을 자칭하고 국호를 고려라고 한다. 고구려를 계승하는 나라란 기치를 내건 고려. 고려라는 국호는 고구려 계통의 호족들 사이에서 큰 홍을 얻는다. 고려라고 했을 때는 바로 궁예가 나라를 세운 그 지역이 바로 고구려의 옛 그 고토였기 때문에 고구려의 그 후예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 비위도 좀 맞추면서 또 고구려의 부흥을 부르짖으면서 쉽게 그 국가체로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러한 데서 고려를 국호로 내세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고려란 국호를 정한 지 3년 만에 궁예는 다시 나라 이름을 마진으로 바꾼다. 궁예는 그 고구려의 고토와는 직접적인 연결이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그들과 연대는 할 수 있지만 영원히 고구려인으로서 궁예가 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궁예는 한 미륵을 희구하는 그러한 이상 세계를 꿈꿨기 때문에 고구려 백세 신라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지역주의에 머무를 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러한 데서 궁예는 그 국호를 그러한 것에 대한 어떤 통합적인 의미를 가진 새로운 것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었던 어떤 필연적인 요소가 있지 않았나. 마진은 저희들 잘 알다시피 마하 진단의 약자가 되는데 마하라고 하는 것은 크다라는 뜻이고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부터 이 동방국, 동국을 얘기했던 그 칭호입니다. 이 마진이라고 하는 것은 큰 동방국, 대동방국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대동방국을 뜻하는 마진으로 국호를 바꾼 그 이듬해 궁예는 도읍을 송악에서 철원으로 다시 옮긴다. 철원으로 돌아와 도성을 정한 곳은 현재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풍천원, 바로 궁예도성이었다. 이곳에서 궁예는 자신의 꿈인 대동방국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다. 또 처음에 철원에서 송악으로 옮기는 것은 아마도 그 호족들과의 연합을 공고히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다시 이제 송악에서부터 철원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 호족들과 일정하게 거리를 두고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적으로 강화된 왕권을 바탕으로 한 자신감 이런 것이 찾아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족 세력으로부터 벗어나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궁예. 철원으로 도읍을 옮기면서 청주 사람 천가구를 철원에 옮겨 살도록 한 것도 왕권 강화의 한 방편이었다. 청주라고 하는 그 지역이 그 삼국시대에서부터도 이렇게 고구려와 백제와 이러한 어떤 이 완충지대이면서 또 그러한 세력들이 자주 이렇게 주인이 번갈아가는 세력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곳에서도 좀 더 이렇게 백제적인 성향이 좀 강한 그러한 그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궁예는 그 사람들을 철원으로 옮겨서 고구려의 호족들과 이렇게 서로 대립 갈등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이용을 해서 보다 정권을 좀 더 유리하게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마 작용이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삼한 통일을 꿈꾸며 왕권을 강화해가던 궁예는 911년 또 한 번 국호를 태봉으로 바꾼다. 그 나중에 또 국호를 태봉으로 바꾸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연호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무태, 성책, 수덕만세, 정계 이런 식으로요. 이런 것 자체가 정권의 그러니까 그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궁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권 자체의 어떤 불안정성 이런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